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자연은 경이로우면서 참 두려운 존재입니다. 최근 한반도 서남권을 강타한 15호 태풍 볼라베는 그 위력이 역대 5위급이라고 합니다. 전남 지역에서 보인 순간 최대 풍속이 40에서 50m 정도였는데요. 초속 30m 정도면 허술한 집은 무너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4호 태풍 덴빈까지 지나갔습니다. 곳곳에 상처를 남겼는데요. 하루빨리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복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만나는 톡톡 SNS로 TV 속 서울신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에는 태풍과 박근혜 후보의 대선 행보가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SNS 세상도 뒤흔들어 놓고 갔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기 전에는 유리창 테이핑 등 대체 요령이 속속 올라왔지만 본격 상륙한 뒤에는 출퇴근길 교통정보와 지역별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태풍과 관련한 이색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방송기자들이 위험한 현장에서 태풍 소식을 중계한 데 대해서는 보도를 충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식은 곤란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니 음식 배달 주문을 자제해달라는 호소와 지금 부는 매서운 바람 소리는 추석 때 상에 올라갈 음식들 가격이 올라가는 소리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치권 소식은 피해갈 수 없는 소재였는데요. 특히 국민 통합 행보로 주목받고 있는 박근혜 후보가 경론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전태일 재단을 찾았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뒤 청계천에 있는 동상에 헌화한 것과 관련 모르쇠로 일관하다 이제야 여기저기 사과하러 다니는 걸 보니 불순해 보인다. 시대가 바뀌면 또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는 등의 비판적 시각과 민주화 세력까지 안고 가겠다는 대통합의 자세로 찾아간 건데 받아줄 아량이 없더니 안타깝다는 옹호론이 엇갈렸습니다. 민주통합당 지역순회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잡음도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하는 꼬락서니가 완전 통진당 꼴이라는 원색적 비난도 있었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법이니 분열만은 하지 마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김재철 MBC 사장의 퇴진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대국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그들, 방금 내뱉은 말도 아니라고 하는데 오죽하겠냐는 등의 비아냥거림은 물론 MBC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은 모두 파업해야 마땅하다는 촉구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위안부 강제동원마저 부정하는 일본의 뻔뻔한 태도와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지도를 공개한 일본인 등이 화제가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현씨 불구속 기소, 민주당 공천원금 수사,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수사 등이 SNS의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상추값이 돼지고기값보다 5배나 비싸다고 하죠. 널뛰기 물가 시대의 기현상인데요. 웃고 지나가기에는 뭔가 좀 씁쓸합니다. 톡톡 SNS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02년 전 8월 29일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한 날입니다. 경술국치라고 불린 이 날을 잊지 않기 위해 여러 행사가 열렸는데요. 성민수 PD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검색하자 관련 기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경술국치 102주년을 맞아 29일 민족문제연구소는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친일 인명사전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친일 인명사전 3권에 담긴 4,389명의 친일 명단과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명 외에도 분야별, 지역별, 출생연대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면 만원에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추후 애플용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서울 경운동에서는 한 종교단체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최근 독도 관련 망언 등을 규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북한에서도 동시에 이뤄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8월 11일 날 북측에서 연락이 오기를 경술국치 102주년을 맞이해서 남북 청도 교인들이 공동으로
일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정호 광복회관, 박유철 광복회장을 비롯한 회원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이들은 국치를 잊지 말자는 다짐 아래 조기를 개항하고 검은 넥타이를 맸습니다. 젊은 이 우리 선열들이 만주, 상해로 가서 이분들이 정말 울부짖으면서 나를 찾겠다. 금년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결같이 그날을 기억하자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회 전국 12개 시도 지부와 89개 지회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회원들은 찬 죽을 먹음으로써 배고팠던 당시 상황을 간접으로나마 체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가의 치욕적인 날을 되새김으로써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길 다짐했습니다. 서울신문 송민수입니다. 색과 점으로 프랑스 노르망디의 아름다운 자연을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미술로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미술로 치유를 얻었다는 조테코 작가의 작품 세계를 박홍규 PD가 소개합니다. 1980년대부터 프랑스에서 활동해온 조테코 작가의 국내 개인전 노르망디의 인상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가나 컨템포러리에서 지난 28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2001년 인사아트센터 전시 이후 10여 년 만에 열리는 국내 개인전으로 작가의 신작회화 17점이 전시됐습니다. 작가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에 깊은 위안을 얻었던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다양한 풍경들을 색과 점을 이용하여 재구성한 아름다운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캔버스에 지름 1cm 내외의 색점을 수없이 찍어 화사한 색채의 물결을 그려내는 조테코의 그림은 노르망디의 인상이라는 전시 제목처럼 작가가 노르망디 지방을 여행하며 받은 다양한 감상을 작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노르망디에서 보고 느낀 그런 어떤 목가적인 풍경을 사실 제 마음속에서 다시 정리해서요, 제 나름대로 그 상상의 어떤 풍경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상의 풍경, 아니면 또 어떤 초월적인 어떤 그런 자연의 모습을 사실은 제 화실에 다시 와서 다시 상상을 해서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안개에 쌓인 듯 아련한 노르망디 풍경을 보며 관람객은 작가가 그랬듯이 안식과 위안을 얻고 새로운 시각에서 프랑스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쌓아 올린 분놀림은 자연스럽게 미적, 인간적인 형체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 속에서 작가는 자유롭게 노르망디 지방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합니다. 직접 안료를 만지며 작업을 하던 조테코는 안료의 유해 성분으로 인해 건강을 잃고 수년간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실 바닥에 떨어진 물감 방울이 그려낸 작은 동그라미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화폭에 반복적으로 찍어 내려간 색점을 통해 사물과 풍경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붓에선 이제 물감이 떨어졌고 사실 마음속에서 눈물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작가로서 작업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그 떨어진 그 물감 방울을 바라보고 제가 저 방울처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리라, 그 캔버스에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화면 전체를 감도는 다양한 색채의 공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색채의 매력에 빠져들게 하는 동시에 한 개인의 오랜 인내의 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작가가 다시 살아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제 자신이 그런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은 작품 속에 그런 에너지가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붓이 지나간 무수한 흔적들이 만들어낸 화면 속에서 관람객들은 짙은 삶의 의지 속에 내재된 충만한 생명력과 환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헐리우드 액션 영화 본 레거시와 일본 장편 영화 외사 경찰,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울이 배경이라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 나온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문성호 PD가 전합니다. 개봉과 함께 흥행 수입 1위에 오른 본 레거시.
지난해 6월 필리핀에서 개봉된 영화 키미도라와 일본에서 개봉된 외사경찰.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서울이 주요 배경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이 이처럼 해외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강대교, 잠수교, 여의도 일대에서 촬영한 일본 장편 극영화 외사경찰은 지난 6월 일본 전역에 개봉하며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헐리우드 액션 영화 본 시리즈의 최근작인 본 레거시는 강남역 일대와 서울 지하철을 배경으로 촬영됐습니다. 헐리우드 작품이 이제 서울에 들어와서 촬영했었던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제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이제 촬영 협조가 잘 돼서 촬영을 잘 마쳤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헐리우드 작품이라든지 기타 해외 영상물들이 이제 서울에 들어와서 촬영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촬영한 해외 작품 수는 2008년 10편에서 지난해 24편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시의 지원 정책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의 최대 25%, 즉 1억 원까지 현금으로 제공되는 제작비 지원 프로그램과 항공료 최대비가 제공되는 로케이션 스카우팅 프로그램이 있어서 해외 촬영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지가 그 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창구로 부각된 지는 오래입니다. 세계영상위원회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로케이션 박람회에서는 각국이 다양한 촬영지와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촬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직접 지출 비용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경제 효과들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의 각 그 도시나 국가들이 서로 촬영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그 노력들이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영화나 드라마에 소개된 서울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있는 만큼 주변 관광 인프라와 장소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물에 한국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남으로써 관광 유발, 고용 창출 등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영화들 속에 등장하는 서울이 매력적인 도시로 인식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문성호입니다. 지자체장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조길형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만났습니다. 주민 공감 정책을 찾아 현장을 누빈다는 조구청장의 구정 이야기 들어보시죠. 민선 오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영등포구를 교육과 복지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 영등포로 만들겠다고 구민들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먼저 현장 행정과 소통 행정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그 답 또한 쉽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이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도 중요하지만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복지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제과제빵 직업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구직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에는 마을기업인 꿈대하기 베이커리라는 제과점을 문을 열고 발달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노숙인 문제도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부터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전문 자활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노숙인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또 참여해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으며 그 중에는 벌써 취업에 성공해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있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발굴해 예산을 절감하면서
수요자가 만족하는 복지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에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에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해 우리 학생들이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착공하는 신안산성 강력 전철망이 우리 구를 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력 전철망이 완공이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대림동과 신길동 그리고 도림동 지역에 교통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의도 국제금융센터가 올 말 준공을 앞두고 있어 타임스퀘어와 함께 지역 명소로서 서핑과 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영등포구를 두 지역으로 양분하고 있는 경부선 철도에 지하하는 영등포의 오랜된 수건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지난 5월 구로구, 동작구 등 6개 자치단체와 공동 협약을 맺었으며 8월 초에는 상설협의회 구성과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기로 뜻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현황 상으로는 여성복지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센터는 우리 구에 처음 설치되는 여성 전용 복지시설로서 우리의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 달 신길동에 개관하게 되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복합적인 문화를 즐길 수 있어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민과 약속한 31개 공약 사업은 차질이 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민이 선택한 구청장으로서 약속을 잘 지키는 구청장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 저의 보람입니다. 현재 친환경 물놀이장 조성 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13개 공약 사업이 올 말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 주민이 희망을 잊지 않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개장에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주말농장과 같이 가족과 이웃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복지문화 공간을 다양하게 마련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일본의 오만한 태도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관한 공식 물증이 없다면서 역사적 진실 앞에 눈을 가리고 있는데요. 우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가장 중요한 산 증인으로 계신데도 말입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공식 사과와 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TV 속 서울신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